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국토 종주 자전거 여행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전거 여행 2편은 동해안 길을 전부 다 다닌 이 기록인데요. 동해안 고성에서 울산까지 내려가서 부산 이 낙동강 하구투까지 간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인지 영상이 조금 긴 편이긴 하는데요. 그래도 뭐 도움 참고하실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전거 여행 다니면서 강원도 쪽은 좀 언덕길도 많고 길이 좀 힘든 길들이 많아서 거의 하루에 한 100km, 120km 정도 다녔던 것 같고요. 라이딩은 하루에 거의 한 12시간, 뭐 11시간 그렇게 다닌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꽤 힘든 그런 자전거 길들이 이어졌었는데요. 그러면 좀 지금부터 좀 천천히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출발한 이 자전거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정확하게는 뭐 인제 백담사부터인데요. 그럼 자전거 여행 3일차부터 이야기할 텐데요. 새벽 5시에 백담사에서 출발해서 이 강원도 고성으로 넘어가는 이 진부령을 향해서 갔습니다. 진부령 넘어서 갔는데요. 이 용대리 지나서 진부령까지 꽤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좀 힘들지 않고 좀 빠르게 진부령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. 진부령 정상, 좀 아침 6시가 좀 지난 시간인데 사람들 아무도 없어서 좀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었고요. 진부령 내려가는 길도 아주 길게 보입니다. 진부령 정상에서 좀 고성까지 내려가는 길은 한 10km 정도 쭉 내리막길로만 이어져서 페달 굴리지 않아도 아주 편하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길들이 좀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속도를 너무 내기보다는 좀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좀 아침에 꽤 쌀쌀했지만 좀 해가 어느 정도 떠오르니까 조금 기온이 올라가서 괜찮더라고요. 강원도 고성, 일단 간성 쪽 이 동해안 자전거 길을 타고 쭉 갔는데 자전거 길이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좀 중간에 끊어지는 그런 길도 있었습니다. 오전 9시쯤 이 통일 정만대 인증센터에 도착하였고요. 이 통일 정만대 바로 옆에 있는 큰 주차장 쪽에 인증센터가 있었습니다. 이곳에서 인증 도장을 찍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제 본격적인 이 동해안길 이 강원도 편 이 라이딩을 시작을 하였습니다. 자전거 짐이 꽤 있어서 무겁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내리막길에서는 잘 내려가니까 좋았습니다. 마차진 해변 지나서 뭐 금강산 콘도도 보이고요. 좀 동해안길 좀 하다가 아침 식사로는 뭐 삼각김밥이랑 음료수로 또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해결하였습니다. 뭐 아침이랑 점심은 간단하게 거의 먹고 저녁 식사 거의 한 끼만 좀 제대로 먹으면서 자전거 여행을 다녔는데요. 이렇게 좀 굶으면서 다녔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살이 많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좀 체감상으로는 한 5kg 정도 빠졌을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몸무게 재니까 2kg 정도 빠졌습니다. 하여튼 고성 군청에 있는 이 간성에 있는 북천 철교 인증센터에 도착하였습니다. 북천 철교 인증센터까지 뭐 길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좀 평지 위주여서 좀 빠르게 달리기 되게 좋았고요. 그래서인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북천 철교 인증센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. 이쪽에서 또 잠시 쉬었다가 다음 목표인 이 봉포 해변까지 갔는데요. 이때만 해도 벚꽃들이 꽤 많이 펴 있어서 좀 눈이 즐겁게 좀 라이딩하기 좋았습니다. 이 북천철교 쪽 지나서 쭉 가다 보면은 또 송지호도 지나가는데요. 좀 바다 길만 다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길도 다닐 수 있는 것도 되게 좀 괜찮다는 생각 들었고 좀 다양한 길들을 지나서 좀 동해안의 이 자전거 길을 마음껏 느끼기 꽤 좋았습니다. 무엇보다 자전거 이 전용 도로들이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.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아야진 해변도 도착하였는데요. 아야진 해변도 개인적으로 동해에서 꽤 좋아하는 바닷가 중에 한 곳입니다. 파도 소리가 되게 예쁘고요. 조금 더 가면은 봉포 해변 인증센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여기는 뭐 주변에 공원들이 되어 있어서 좀 쉬기 괜찮았고 뭐 카페부터 편의점도 있어서 뭐 물건 뭐 구입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.
봉포 해변까지 뭐 어려운 길 없이 좀 편안하게 내려가기 되게 괜찮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또 예상 시간보다는 좀 더 빠르게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뭐 자전거 전용 도로들 잘 되어 있으니까 좀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전용 도로 타면서 갔는데요. 또 가다 보면은 컨신턴 리조트 설악비치 앞 이 해변도 지나갑니다. 또 여기도 상당히 좀 숙소 이 뷰가 좋기 때문에 좀 숙소 한 번쯤 좀 묵어도 되게 좋은 그런 곳이라 생각 드는데요.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바로 속초 이 연금정 인증센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이 속초 등대가 있는 곳에 인증센터가 있는데요. 그 전까지는 속초 그냥 관광하러 와서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또 자전거 타고 이렇게 인증센터 만나니까 아주 반가웠습니다. 인증센터 이곳에서 뭐 라이딩을 더 할 수도 있었지만 좀 이날의 라이딩을 마치고 좀 미리 예약해둔 숙소로 갔습니다. 뭐 비가 이틀 동안 내린다고 해서 이 속초 갤러리인 스테이 호텔 이곳에서 좀 이틀 동안 숙박을 하였습니다. 실내 숙소는 꽤 깔끔한 편이었고 가성비 좋게 좀 편안하게 묵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. 여기는 냉장고 대신에 뭐 와인셀러 있어서 되게 좀 신기했고요. 또 화장실도 깔끔하고 좀 호텔답게 좀 서비스도 좋고 좀 편안하게 쉬기 좋았습니다. 또 쉬는 동안에 근처 이 빨래방 가서 빨래도 해줬고요. 뭐 옷은 정말 딱 두 벌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이틀 푹 쉬고 이제 5일 차가 되었을 때 새벽 한 5시 30분쯤 출발하였습니다. 이 속초 해수욕장으로 가는데 해가 점점 떠오르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속초 아이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여기도 정말 그냥 낮에 항상 놀러만 왔던 곳인데 또 새벽에 이 이른 시간에 지나가니까 사람도 없고 한적해서 정말로 좀 라이딩하기 되게 좋았고요. 대포항 지나서 좀 가다 보니까 본격적인 일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해 뜨는 거 아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. 정말 이날 날씨도 좋아서 그런지 일출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래서 해가 다 뜰 때까지 좀 가만히 기다리면서 일출 구경도 마음껏 해줬고요. 또 이렇게 한 1분, 2분 동안 일출 해 떠오르는 것도 찍으니까 정말로 바다에서 천천히 해가 떠오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오랜만에 일출 보면서 소원도 한번 빌어봤고요. 대포항 지나서 또 열심히 갔습니다. 자전거 길은 이 양양 쪽이랑 해서 꽤 길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자전거 전용 도로들이 있어서 좀 안전하게 라이딩하기 좋았고 무엇보다 정말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또 생각이 들었는데요. 동해안길 가다 보면은 양양 쪽이 확실히 길들이 꽤 좋았고 내리막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다 보니까 또 이 동호 해변 인증센터 지나가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이 수첩에 또 도장을 찍었습니다. 그러니까 좀 항상 좀 주변을 잘 보면서 다녀야 될 것 같고요. 역시나 좀 자전거 전용도로 잘 되어 있고 이 동호 해변까지 좀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. 이때부터는 조금씩 이 오르막길도 있고 또 내리막길도 있는 편이지만 좀 전체적으로 길들이 좀 괜찮았고 좀 가끔씩 이런 산길도 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. 정말로 좀 핸드폰으로 내비 안 하면은 길이 헷갈릴 것 같단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. 이 양양 쪽은 거의 뭐 대부분 해안가 옆을 다니니까 좀 바다는 원 없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뭐 해변가에 있는 이런 송림길도 좀 지나가는 재미도 되게 쏠쏠했고요. 열심히 거의 평지 위주로 길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다니다 보면은 또 양양 직영공원 무인인증센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. 이곳도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었는데요. 거의 평지 위주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오기 되게 괜찮았고 이곳에서 좀 잠시 쉬었다가 좀 다음 목표인 이 강릉 경포대까지도 좀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. 정말 양양 이쪽은 사람들도 서핑들도 많이 하는데 확실히 좀 파도가 있는 편이라는 생각 들었고 저야 뭐 이제 서핑 배울 나이는 좀 아니어서 포기했지만 서핑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
자전거 도로들은 좀 도로 옆에 잘 되어 있는 편이고, 뭐 평일이어서 그런지 차량들이 뭐 많이 지나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. 이 주문진 시내도 지나가 줬고요. 주문진에는 수산시장도 아주 꽤 크게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구경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빠르게 이 강릉, 이 속초, 이 경포 무인인증센터에 도착하였고요. 이곳도 관광지답게 평일이어도 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. 경포대에서 좀 잠시 쉬었다가 좀 땀 좀 식히고 가줬습니다. 여기까지 오는 길에는 뭐 화장실도 해변마다 다 있고, 또 편의점이든 뭐 식당이든 카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숙박이든 식사든 그런 것들은 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강릉 시내에서 볼 일을 마치고 다시 자전거 여행을 시작을 하였는데요. 이 경포대 지나서 이 종동진 가는 길까지는 생각보다 언덕길도 많이 있었고, 이 그전에 왔던 길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힘이 드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역시나 점심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핫바 같은 걸로 좀 해결을 해줬고요. 좀 중간에 쉴 수 있는 곳들 나오면은 경치 좋은 곳에서 항상 좀 쉬면서 가줬습니다. 아무래도 자전거가 무겁기 때문에 속도가 꽤 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 가줬고요. 그래도 좀 생각보다는 빠르게 좀 종동진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. 종동진도 역시나 좀 관광지답게 평일이었지만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편이었고요. 이 종동진 이곳에 좀 무인센터도 쉽게 발견하기 되게 좋았습니다. 이곳까지 올 때는 그전과는 다르게 좀 살짝 좀 힘든 그런 구간들이 꽤 많이 있는 편이었고요. 종동진에서 또 출발하면은 바로 오르막길부터 올라서 다음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, 이 해안 도로도 어느 정도 꽤 있는 편이었지만 이 중간중간 좀 오르막길도 많았고, 뭔가 자전거 전용 도로는 좀 어느 순간 없어지고 그냥 일반 도로를 함께 좀 달려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꽤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좀 그전까지는 다르게 좀 다양한 풍경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. 그래도 또 아무래도 동해안 길이다 보니까 바다는 중간중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뭔가 좀 공장들도 많고 좀 산업단지를 지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. 이 망상 해변에는 역시 오토 캠핑장이 상당히 크게 있었고, 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또 인증센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이 망상 해변 인증센터에 도착하였고요. 이곳에서 숙박을 해도 좋겠지만 좀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목표보다 더 멀리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전날 숙소 예약을 혹시 몰라서 해놓긴 했었는데요. 좀 내비가 알려주는 길로 가는데 좀 오촌 마을길, 이런 마을길도 좀 지나가고 좀 시내길도 지나가면서 좀 다양한 길들을 지나서 다음 목적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. 망상 해변에서 쭉 추암 해변으로 가는데요. 가다 보니까 돛제비골 해랑 전망대도 있었고, 좀 외국인 관광객들도 꽤 있고, 관광객들이 꽤 많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좀 내비가 알려주는 길로 하여튼 가면은 좀 다음 목적지까지 어떻게든 또 다 가게 되더라고요. 길들이 생각보다 오르막길들이 꽤 많이 있는 편이었고, 이날 좀 추암 이 무인 인증센터까지 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. 인증센터 오기 전에 바로 또 오르막길이 있어서 좀 힘들게 좀 올라와야지 했었고요. 이날 목적지인 좀 추암 해변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잠시 바다 구경을 해주고 바로 짐을 풀고 또 잠잘 준비도 해줬습니다. 추암 이 해수욕장에도 이 오토 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좀 텐트 치고 숙박하기 괜찮았고요. 이날 좀 날씨가 흐린 편이었지만 좀 평일인데 좀 다른 사람들도 거의 없어서 좀 편안하게 좀 텐트 치고 좀 숙박하기 아주 좋았습니다. 추암 해변은 이 바다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좀 아이들 데리고 가족들끼리 좀 여름철 놀러 오기에도 꽤 좋은 곳인데요. 좀 캠핑 1인용 텐트이고, 좀 잠시 제가 좀 가지고 다녔던 물건들 보시면은 이 코베아 이 코펠가 버너인데요. 이게 또 세트로 되어 있어서 거의 2인용인데 혼자서 라면이든 뭐 국이든 뭐 끓여서 먹기 되게 좋은 사이즈고,
뭐 랜턴도 꽤 좀 밝은 편이어서 좀 크기도 작지만 좀 편안하게 쓰기 되게 좋았고요. 날씨가 좀 쌀쌀했지만 좀 여름용 담요랑 뭐 침낭 커버 그리고 매트리스만 아주 빵빵한 걸로 가지고 다녔습니다. 매트리스는 이 시트 서밋 거 가장 좋은 제품이고 하여튼 뭐 거의 10cm짜리 그런 높이가 높은 건데요. 그래서인지 좀 추운 날에도 추위는 잘 느끼지 않았고 당연히 또 술도 한잔 하면서 좀 저녁 식사들은 좀 간편식으로 해줬습니다. 그리고 여기 편의점에서 보니까 강릉 수제 맥주가 있어서 좀 한번 사봤는데요. 가격대는 있었지만 좀 맥주 맛은 꽤 좋았습니다. 근데 좀 가격이 거의 이게 8,000원이었나 9,000원이니까 너무 비싸다는 생각 들었고 밤에 잠을 자는데 좀 비가 살짝 내려서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다음날 좀 아침 일찍 일어나기는 했지만 텐트가 젖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른 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자전거 여행 다닐 때 보통 한 5시쯤 일어나서 5시 반쯤에는 출발을 하거나 늦어도 한 6시, 7시에는 출발을 하였는데요. 이날은 좀 비가 생각보다 꽤 내려서 일출 보고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텐트도 살짝 좀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오전 한 7시 45분쯤 좀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생각보다 좀 텐트가 많이 젖었더라고요. 그래도 뭐 잠은 좀 편안하게 좀 잘 수가 있었습니다. 자전거 여행 6일차 좀 텐트 말리고 바로 또 출발해 줬는데요. 이날은 좀 미세먼지가 꽤 많아서 좀 건강이 걱정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. 이 자전거 여행 6일차에는 쭉 이제 뭐 가다 보니까 삼척 이 한제공원 무인인증센터에 도착했는데요. 생각보다 오르막길들이 꽤 있어서 힘들게 좀 도착할 수 있었고 좀 이날은 하루 종일 정말 힘든 구간들이 아주 많은 그런 날이었습니다. 이 추암에서 거의 울진까지 가는데 정말 기운 많이 빠졌고요. 이 동해안 자전거 길, 이 강원도 편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인증센터가 있는 이 이몽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꽤 많이 힘들었고요. 왜냐하면은 이 오르막길과 이 내리막길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정말 기운이 많이 빠지는 날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날 정말 하루에 거의 뭐 한 100km 정도 다닌 것 같은데요. 한 시간에 한 10km씩 정도밖에 못 다닌 것 같습니다. 그만큼 꽤 힘이 많이 들었고 길들이 평지길이 좀 나오는 것 같지만 조금만 가다 보면은 정말 이런 오르막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정도 경사도만 돼도 뭐 짐 실어 있지만 갈 수 있었는데 하여튼 몇몇 그 언덕길들은 경사도가 꽤 있어서 자전거 끌고 올라가야 될 정도였습니다. 하여튼 좀 계속해서 다니다 보니까 이 강원도 자전거길, 동해안 이 강원도 길은 다 다닐 수가 있었고요. 이제부터 이제 그 강원도 동해안 자전거길 경북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울진까지 가줘야 되는데요. 이문에서 울진까지 가는 길이 정말 가장 힘든 구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오르막길도 꽤 길고 정말 힘들었고요. 또 자전거길 또 해안가로 있는데 좀 의외로 오르막길도 돼 있고 또 백사장도 좀 지나가야 되고 뭔가 스펙터클한 그런 길들이 있었습니다. 하여튼 죽병항도 지나서 가주고요. 좀 시내도 이렇게 또 계속 또 지나가게 되더라고요. 시내 지나가고 나면은 조금 더 이런 좀 편안한 좀 뭐 평지길들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지만 되게 힘들게 울진 은어다리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. 하여튼 울진 은어다리 이곳에 있는 인증센터에서 또 도장을 찍으면서 동해안 자전거길 이 경북편을 시작을 해줬습니다. 은어다리는 저도 처음 달려보는데 정말로 좀 다리도 길고 좀 볼거리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여기도 좀 주변에 캠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보이는 편이었고요. 이 은어다리에서 좀 다음 인증센터까지는 좀 어렵지 않게 평지 위주여서 이 망양 휴게소까지 또 가는 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
처음에는 이렇게 해안길 따라서 길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쭉 달려주는데요. 또 가다 보면은 뭐 망양 휴게소 이 인증센터까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좀 언덕길 몇 개 넘고 하면은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. 되게 좀 뜬금없는 곳에 인증센터가 있는 것 같았지만 망양 휴게소 여기도 은근히 좀 사람들이 꽤 많이 찾아오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. 오르막길 좀 오르는 거 힘들지만 좀 다음 목적지까지 좀 가기에는 좀 나쁘지 않은 좀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저 길들을 또 계속해서 달려줘야지 되는데요. 아, 보기만 해도 뭔가 좀 아찔하더라고요. 하여튼 이달 최종 목적지인 좀 뭐 올송정 인증센터가 바로 근처에 있었지만 좀 힘들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이 구산 해수욕장, 이 캠핑장에 좀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하였습니다. 이날은 꽤 좀 춥다고 해서 이 근처 편의점에서 핫팩 2개 사서 자줬는데요. 아침에 정말 일찍 일어나서 자전거 여행 7일차 또 시작을 해줬습니다. 아침 한 5시 반쯤 출발을 하였고요. 바로 근처에 있는 월성종 인증센터에서 좀 도장을 찍어줬습니다. 해가 아직 본격적으로 뜨기 전인데요. 뭐 좀 쌀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다니기에는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정말 겨울용 장갑을 꼈어야 되는데 이 봄가을용 장갑을 껴서 그런지 꽤 추웠습니다. 월송종에서 이제 고래불 해변으로 가는 길에 좀 해가 떠오르는 모습도 좀 잠시 봐줬고요. 이번에 동해안길 다니면서 일출은 정말 좀 원 없이 많이 본 것 같습니다. 이 고래불 해변까지는 좀 평지길도 있고 언덕길도 있고 조금 힘든 그런 코스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좀 다닐 만한 그런 길들이 있어서 괜찮았고요. 좀 제 그림자도 보고 좀 다양한 풍경도 보면서 좀 즐겁게 라이딩하기 괜찮았습니다. 아침에는 좀 4월 달에는 아침에는 좀 쌀쌀한 좀 그런 기온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. 좀 후포항에 도착했는데 울릉도 가는 이 배가 보이니까 뭔가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. 예전에 이제 혼자서 울릉도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포항에서 배 타고 갔었거든요. 울릉도도 기회 된다고 하면은 한 번쯤 좀 가볼 만한 그런 곳입니다. 되게 볼거리도 많고 좀 재미있는 그런 곳이었고요. 후포항 지나서 좀 자전거 전용도로 타고 열심히 가줬습니다. 근데 드디어 자전거 뒷바퀴 펑크가 났네요. 자전거 뒷바퀴 또 펑크 나가지고 여기서 좀 시간을 꽤 허비를 하였습니다. 뭐 수리키트 있었기 때문에 펑크 또 바로 떼워서 바람 넣어서 다시 좀 출발을 했습니다. 그렇게 가다 보니까 고래불 이 해변에 도착하였고요. 고래불 해변 이곳은 저도 좀 처음 와보는데 꽤 주변에 상가들도 있고 식당도 있고 공원도 꽤 넓게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근데 바람이 꽤 많이 부는 좀 그런 고래불 해변이었고요. 이곳에서 이제 이 동해안 자전거길 이 경북에서 마지막 코스라고 할 수 있는 영덕 해맞이 공원을 향해서 갑니다. 이 고래불 해변에서 영덕 해맞이 공원까지는 거의 같은 길의 반복인데요.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무한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. 하여튼 오르막길 오르고 내리막길 내려가다 보면은 이 언덕길에 이 해맞이 공원이 있고요. 이곳에서 또 인증을 해줬습니다. 이렇게 인증을 하고 나니까 이제 강원도 자전거 길 인증은 모두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. 이 영덕 해맞이 공원에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역시나 이제 동해안길 타고 이 최종 목적지인 울산까지 가야 되는데요. 하여튼 이날은 울산까지 가는 건 무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포항까지 가는 걸 목표로 잡고 열심히 다녀줬습니다. 근데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는 거의 없고 일반 도로를 거의 같이 다녀야 되는데요. 그래도 좀 차량 통행이 평일에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라이딩 하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. 뭐 영덕 해파랑 공원도 나오는데요. 여기 공원이 생각보다 규모가 꽤 컸고 강구항 가기 바로 전에 이 영덕 이 해파랑 공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해파랑 공원 바로 옆으로 강구항이 있는데요. 이 울진 대게 드실 분들은 이곳에서 좀 많이들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도
재작년에 부모님 모시고 이곳에서 대게를 먹었는데요. 이번에는 좀 근처 편의점에서 좀 삶은 계란과 보름달로 점심을 해결하였습니다. 점심 식사 먹고 이제 또 다시 라이딩을 하였는데요. 좀 마을길도 지나고 그냥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그냥 열심히 달려줬습니다. 확실히 좀 힘든 그런 길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. 가다 보니까 포항 가기 전에 이가리 닷 전망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여기도 꽤 SNS로 유명한 그런 곳인데요. 한 번쯤 좀 잠시 쉬면서 주변 바다 둘러보시는 것도 좋고, 이정표 보니까 포항까지 16km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1시간 정도 좀 달려가면 포항에 도착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페달 굴려줬고요. 포항에 다 오니까 공장지대 나오면서 도로들이 아주 넓게 있었습니다. 근데 또 길들이 역시나 오르막길에 있는 편이었고요. 포항 이 영일대를 지나갑니다. 포항 영일대도 이 시내 쪽에 있는 관광지다 보니까 역시나 뭐 사람들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포항 터미널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숙박을 해줬습니다. 좀 오랜만에 텐트가 아닌 좀 이 모텔 숙소에서 잠자니까 좀 편안했고, 근처 좀 홈플러스 가서 저녁 식사거리 사와서 식사하고 푹 잠을 잤습니다. 오랜만에 좀 편안하게 잠자기 되게 좋았고요. 자전거 여행 8일차 오전 6시 좀 되기 전에 출발을 하였습니다. 뭐 강 옆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타서 쭉 가는데요. 포스코도 보이고 여러 좀 공장들도 보이고 하면서 좀 포항을 지나갔습니다. 포항 일단 뭐 자전거 도로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편이었지만 거의 시내 쪽으로만 되어 있고, 시내 좀 벗어나면은 거의 일반 도로를 함께 다녀줘야 했고요. 도구 해수욕장도 지나줬는데 여기 해수욕장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경치가 아주 예쁜 그런 곳이었고, 도구 해수욕장 미리서 알았다 하면은 여기에서 아마 텐트 치고 잠잤을 것 같습니다. 포항 뭐 블루베리 산업단지도 지나가 줬는데요. 뭐 공사가 한창이긴 했지만 도로 넓어서 라이딩하기 정말 좋았고, 포항 뭐 구룡포 쪽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바로 가로질러서 가서 좀 이제 다니다 보니까 좀 길들도 해안가 따라서 계속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역시나 좀 오르막길들은 어느 정도 꽤 있는 편이었고요. 도로들이 뭐 엄청 좋게 되어 있다, 좀 이런 거는 좀 받기가 힘들었습니다. 그래도 포항에서 쭉 가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경주까지 넘어갈 수 있었고요. 이 다음 지도 카카오맵에서 동해안 자전거길 치면은 이 경주에 있는 관성 솔밥 이 해변까지가 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다고 나오는데요. 하여튼 이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쭉 가다 보면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지나고 또 시내도 지나고 하면서 이런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하는 길들을 쭉 지나갔습니다. 뭐 여기는 경주 간포 이 시내인데요. 뭐 필요한 것들 많이 있고 정말 좀 뭔가 풀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 들었고, 경치 좋은 그런 바다들이 많아서 그런지 쭉쭉 가기 좋았습니다.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도 길들이 꽤 잘 되어 있는 편이었고요. 좀 힘든 코스들 어느 정도 지나면서 좀 자전거 계속해서 페달 뭐 가주면은 좀 되었는데, 이날은 토요일이었는데 확실히 차량들이 좀 많은 편이었고요. 동해안 자전거길 종점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성 솔밭 해변에 도착하였습니다. 이곳에서 좀 잠시 쉬면서 역시나 좀 점심 식사로 좀 이 초콜릿들 좀 먹어줬고요. 좀 바다 보면서 쉬니까 경치가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좀 해변이었습니다. 이제 경주에서 여기에서 잠시 쉬었다가 조금만 가면은 이제 울산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울산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고층 건물들이 꽤 많이 있고요. 정말로 그냥 자전거길 뭐 이종표다 이런 것들도 잘 없기 때문에 길 찾는 게 꽤 힘든 그런 곳이었고요. 정말 뭐 스마트폰 도움을 받아서 무령곡에 여기 지나가는데, 무령곡에 상당히 이 언덕길도 길고 꽤 힘든 그런 고갯길이었습니다.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좀 가줬는데요. 좀 울산 이제
태화강역까지 거의 다 왔는데 이렇게 해서 좀 동해안 이 자전거 길을 거의 다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.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지하철에 자전거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요. 뭐 이날 일요일이어서 제가 바로 이 태화강역에서 지하철 타고 부산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. 부산 이 교대역에서 환승해줬고요. 부산 이 낙동강 하국일이 있는 이 하단역까지 좀 한 2시간 동안 지하철 타고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. 지도를 보니까 울산에서 부산까지 가는 자전거 전용 도로도 나오지도 않고 꽤 좀 힘들 것 같아서 마침 주말이어서 지하철 타고 넘어갔는데요. 이렇게 넘어온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도가 되었습니다. 이 첫날 뭐 해가 지기 전에 낙동강 하고 또 가서 인증도 받고 좀 주변 구경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숙소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. 이렇게 해서 동해안 자전거길 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좀 낙동강 길로 좀 찾아뵐 텐데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